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오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용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10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7월부터 민선 8기 인천시정부가 시작되죠. 인천 이음 캐시백 규모 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에서 인천 이음 카드 캐시백을 민선 7기처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민선 8기 인천 이음 사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인천 이음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인천시정부에서 예상되는 인천 이음 사업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 이음 사업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 교체에 맞춰 인천 이음 성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간 인천 이음 사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이도영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 자체 매립지 조성과 더불어서 가장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이음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이음 카드의 출범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역내 소비 증진을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확대시키면서 또 10%에 이르는 파격적인 캐시백을 지급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 가입자 수가 230만 명에 이르고 결제액만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은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시장 역시 이음카드가 민선 7기 최대 성과인 동시에 인천 시민들로부터 제일 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바로 아까 말한 그 상당한 캐시백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판, 우려의 시각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해마다 2천억에서 많게는 3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이음카드 캐시백 지원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용자 수와 누적 결제액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비 지원액은 더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제 부족한 예산을 결국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양면성이 있지 않나,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께서는 인천 이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다만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철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도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 외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목표를 좀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에 인천 이음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발표한 발행액 규모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다른 지자체들에서 인천 이음을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중요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을 때 인천 이음이 정착하면서 2020년에 2019년 대비 지역의 소비가 359억 원이 줄었는데 지역 내 소비는 6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좀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지고요. 인천 내 지역 총생산 GRDP를 보면 90조 원인데 민간 영역 소비가 차지하는 49조 원. 이 중에 인천 이음 결제액이 4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어쨌든 10% 정도 인천 이음이 차지하고 있다. 이건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만약에 50만 원을 결제를 하면 5만 원의 포인트가 들어와서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네. 지역에서만 선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인천이음 10% 캐시백 혜택이 유지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아까 이동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시의 재정만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결국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10% 유지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해서 결국 좀 살려놨는데 이걸 좀 자세히 짚어보면 전체 캐시백 예산은 2020년에 2,140억 원, 21년에 3,434억 원, 20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 2,19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고 있죠, 캐시백 지원 예산이. 근데 이 중에 순수 국비 지원액은 2020년에 622억 원, 21년에 1,336억 원, 2022년 727억 원 지금 현재 불가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이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이음 캐시백 10%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줄어서 국비 지원 없이 캐시백 10% 혜택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선 7기 인천이음 사업은 회계 운영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동 교수님, 해당 논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인천 이음카드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문제는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제 코나이 주식회사의 대행을 맡겼다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2018년 2월부터 올해까지 거의 5년 동안 수의 계약만으로 이제 코나이를 운영 대행사로 선정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특정 민간업체에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또 이런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거세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적자 규모가 500억에 이르렀던 코나이가 2018년에 이음카드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되면서 2020년에는 554억, 2021년에는 758억으로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수년째 아무런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도 하지 않고 또 경쟁 이찰 없이 수익액만으로 운영 대행사를 선정한 것은 과도한 수익 배분을 해준 거 아니냐, 회계 운영이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초에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 선정을 이제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고 또 그렇게 하면서 대행 비용을 시 예산에서 정액으로 보전하면은 과다한 수익이 대행사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선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13억 원 상당의 QR 코드 인식기를 구입하는데 또다시 수의 계약을 코나아이와 했다는 행안부 감사 결과에서 나오게 적발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최근 인천이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대행 회계 정산 검토 영역을 마무리했는데요.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인천경실련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전달한 5대 현안 정책에도 인천이음 운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님, 경실련이 어떤 제안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이 지역화폐 예산 축소를 고려해서 인천이읍 사업을 좀 재정립해야 한다. 이걸 다 인천 재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거냐라는 건데요. 아까 방금 이도영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이음 대행 사업의 회계정산 이런 검토 용역 인천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인천시만 보는 게 아니라 대시민 공개를 해라라는 주장을 좀 덧붙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에 대행사업 문제가 발견되면 대행사업에 대한 재검증도 해야 된다. 이걸 대행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지 일단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인천 경실련의 제안이 향후 인천이음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실 인천시 사업인 인천이음도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도 지역화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이음이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각 지자체별 지역화폐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 교수님, 우리 인천이음 규모가 축소된다면 기초단체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천시는 이제 점점 이용이 늘어나는 이음카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인천 이음 2.0 모델을 마련해서 캐시백 비율을 조정을 하고 또 사업자 매출액에 따라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일정 부분 이음카드의 사업 축소는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현재 10%에 이르는 캐시백 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인천시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캐시백 비율을 5% 조정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10%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5%를 이제 군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분담 동의를 이끌어낼 테니까 걱정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천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자체, 기초단체들 역시 재정이 넉넉치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기초단체에서 5% 예산 분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건, 좋은 지자체일 경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캐시백을 주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시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 부족분을 기초 단체가 채워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지류 상품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가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영향에 그렇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지되거나 아니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앞으로 인천이음 사업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어떻게 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현철 기자님 의견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예산 구조,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예산 구조 속에서 정부 지원 없이 현행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캐시백 규모를 늘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 맞물려 가는 것 같고요. 인천이음이 10%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한 5%에서 6% 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 수준도 다른 민간 영역의 카드 캐시백을 고려했을 때는 좋은 혜택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알릴 것이냐 이런 과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인천이음의 현재 가입자가 2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230~40만 명 그러면은 이 가입자 230~40만 명이 있는 플랫폼 대단한 플랫폼이거든요. 이 인천이음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또 다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이음 어플에 들어가 보면 배달이음, 인천 이몰 같은 다른 시스템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이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인천 이음 시즌2 이런 방식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미 인천 서구가 배달 이음 같은 걸 활용해서 탁월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 플랫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김현철 기자님께서는 인천이음의 10% 캐시백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캐시백 규모를 줄이면서도 인천이음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배달 이용 그리고 인천이음도 활용해서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도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음카드가 코로나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인천 시민들에게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호응을 받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음카드의 선풍적 인기의 비결은 바로 10% 파격적인 캐시백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 캐시백은 이제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보전해준다고 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위기가 이제 진정 국면에 이르면서 국비가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게다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에 의해서 정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적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음카드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원도 늘어나고 재정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국비가
이제 줄어들면서 인천시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과 같이 10% 캐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가량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한 1,900억을 더 늘려야만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 쓸 돈을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많이 익숙해진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이음카드를 전면 폐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나 캐시백 비율을 어느 정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연착륙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나. 시민단체나 인수위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이음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인천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천이음 사업의 출발점은 사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효과들을 감안했을 때 인천이음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김현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시가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수 문제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보면 그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캐시백 규모가 줄겠지만 줄어드는 캐시백 수준은 아까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캐시백 규모가 줄어도 인천이음을 사용할 생각이고 제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천님이 지역경제 선순환에는 확실히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도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는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음카드가 지역 경제의 이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제가 늘 항상 얘기했지만 효과의 정도, 인풋 대비 아웃풋, 가성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내 소비를 증진시키는 건 확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바로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직결되거나 그건 어렵다,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은 효과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이음카드 운영 방식을 개선해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 조정 그리고 대상에 대한 변경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캐시백 비율이 10%에서 5% 아니면 그 이하로 하향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될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처럼 직접 캐시백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앞서 유 시장이 말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늘리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지역화폐 정책이 좀 변경되지 않을까,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인천이음이 사전에 이름이 인천어 카드였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유정복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박남춘 시정부 들어오면서 인천이음으로 명칭만 변경돼서 그 이후에 캐시백이 비율이 조정된다거나 사용처가 조정된다거나 이렇게 계속 유지는 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두 정부 역시 인정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230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까 이도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10%가 아니면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 캐시백 규모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만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직접 지원 또는 이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근데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도 이 플랫폼 안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플랫폼이 너무 아깝잖아요.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이 플랫폼만큼은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 시민이 이제 3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240만 명이 가입해 있다라는 건 대단한 플랫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활용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대단한 플랫폼은 맞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8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되다 보니까 인천어 카드 창시자는 유정복 전 시장이 이제 지금 현 시장이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박남춘 시장이 이 캐시백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주다 보니까 이런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한 230만 명의 가입자 플랫폼은 정말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캐시백 비율이 줄어들었을 때 그 플랫폼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만큼 이용자가 더 늘어나거나 이미 있는 플랫폼 이용 가입자들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 기자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사기업에 있는 플랫폼에서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좀 캐시백 10%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은카드의 최대 강점이었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좀 더 편하고 더 용이한 걸로 이렇게 이용자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캐시백 비율이 지금 현 10%에서 하향되면 하향될수록 저는 플랫폼을 정말 획기적으로 아니면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상당히 좋지 않지 않겠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용카드에 있는 그 포인트 혜택을 찾아보니까 뭐 많이 주는 건 한 2, 3%도 있긴 있더라고요. 돌려주는 게. 그거에 비하면은 일단 10%는 상당한 큰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카드보다 더 큰 혜택이 어느 정도 주면은 적정할까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천이음이 처음 시작했을 때 6% 걸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 규모나 국비 지원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지자체가 기초단체들이 좀 부담을 조금씩 짊어지면 좀 가능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2, 3%의 그 캐시백이라든지 혜택은 일반 신용카드에서도 프로모션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6%를 주게 되면은 일반 신용카드의 혜택보다는 인천 이은카드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연 유정복 호에서 계속 그렇게 가겠느냐가 일단 그게 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0%포인트의 캐시백을 계속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 2천억 가량을 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수위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처럼 캐시백 비율을 5%로 줄일 경우에는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한 800억에서 900억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5%포인트의 캐시백을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한 가입자가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계속 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한테 바로 직접 운영 방식을 바꿔서 주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보다 더 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2, 3%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일반 신용카드와 같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명분은 아까 말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실 지금 이음카드를 5% 10% 준다고 해서 어디에서나 다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음카드 쓰기 위해서 재래시장 가요? 전통시장 가요? 안 갑니다. 그냥 주유소에서 결제하거나 그냥 애들 학원비로 결제하는 경우, 이런 문제점은 결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직접적으로 간다는 그런 가지 않는다는 한계를 그 지난번 이제 유정복 호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이제 그걸 좀 천천히 하겠죠. 너무 급격한 변화를 하면은 시장 바뀌고 나서 캐시백이 확 줄었다고 모든 욕을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민선 8기 인천이음 사업의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민선 7기 역점 사업이었던 인천이음. 모든 소비가 위축됐던 코로나19 시기에 인천이음 가입자가 약 2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가 실제로 늘어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다만 재정적 한계로 혜택 유지가 어렵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인천이음 활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선 8기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천이음 사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 이도영 교수님, 김현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